안녕하세요. 휴먼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잘 알고 계시죠?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겐 살아갈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행복의 지수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처조카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하고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험 때가 되면 제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말이죠. 공부는 자신이 꿈꾸고 또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쟁 구도 안에 내몰린 우리 자녀들은 옆에 친구조차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듯 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는 것을 포함해서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자녀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는 부담감, 즉 경쟁률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과연 연결이 될까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 진학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 대학은 현재 정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죠. 하지만 인서울을 바라는 부모님들 입장에선 수도권 경쟁은 점점 심화되리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막연하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또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또 수면 부족으로 늘 피곤함에 지친 자녀들은 또 책상 옆에 앉아있는 부모 옆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조차 버거운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너무 성적만을 쫓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앞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루고 있고 또 단순한 일은 로봇이 하거나 또 우리가 남긴 디지털 흔적들은 또 데이터로 분석하는 어떤 머신 러닝이나 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상상해왔던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꿈꿔왔던 기회의 창은 훨씬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녀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자녀들의 가슴속에 울림이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잘 가고도 또 대학 가서 아니면 졸업 후 취직해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공부를 잘하면 대학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자녀들이 미래 비전과 또 공부하는 목적을 심도 깊게 고민을 적게 하였거나 또 개인의 비전과 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해나갈 목표를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입시와 또 취업 준비, 여러 가지 그런 면접까지 힘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진솔한 대화는 평소 부모와 자녀들 간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는 대리인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녀들과 틈틈이 여행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열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훨씬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자녀들의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그때그때 자녀들의 생각 또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시야에서 생각을 같이 나눠보면서 해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공통된 아빠들의 그런 고민이기도 하겠죠. 저희 아들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때 정치 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찾고 또 강의라든지 연설을 듣거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했던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았을 것이고 또 생각들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대통령 취임식에 신청하였었고 또 운 좋게 선발이 되어서 국가의 어떤 통수권자 취임식과 또 퇴임식을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국가 행사의 기운을 느껴보게 하고 싶은 아빠의 심정이었죠. 그리고 대통령 사저나 박물관 또 고향에 가서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또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가슴에 묻어도 너무나도 아픈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팽목항이나 또 목포 신항에 가서 세월호를 직접 보게 하면서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전 세계 외교의 큰 산실이었던 UN 본부에도 어렵게 데리고 가서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하도록 해준 적이 있었는데 아들에겐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집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길래 제가 이집트 대사한테 메일을 보내서 한번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번 만났으면 하는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침 이집트 대사분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또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가서 또 만남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들의 꿈을 적극 지지해주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사회인으로 서게 될 때 지혜롭게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힘을 주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말을 우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 생각에 대한 실행은 개인마다 갖고 있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 되기도 쉽지 않고 또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하기도 참 힘듭니다.
책으로만 읽고 잘 안다라고 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안절부절하거나 또 열이 나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낀 적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성장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기도와 또 그들의 꿈을 향해 가는 도전에 지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의 보석 상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소망하는 꿈을 지지해주고 그 비전을 공유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휴먼 엔지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